시체를 조사해볼게요. 다이씨의 시신 가슴 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찾아냈다. 쪽지에는 음이라고 쓰여있다. 주한식에도 이런 게 있었지? 메시지인가? 그건 됐다 치고 어디 보자. 무예 씨는 다이씨의 지갑을 뒤적거린다. 명함 몇 장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었다. 돈도 같이 챙긴 거 아니야? 탑재 위에 카세트 플레이어를 살펴보았다. 테이프가 들었는데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았다. 그녀가 회사에서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한 것은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당장 꺼요! 은영씨가 몸소리치며 비명을 질렀다. 잠깐. 무예씨가 끼어들었다. 난 반복 충치하고 싶은데 은영씨는 잠시 이걸 듣기 평가다 생각하고 있어봐요. 무예씨는 은영씨가 대답도 하기 전에 스위치를 넣었다. 직장으로 복귀한 지 1개월 만에 김무영씨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평의의 심각성과 자살 미수자 관리 소홀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다이씨는 누군가를 혓바닥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군. 그게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범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이런 방송을 틀어놓고 저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이씨가 바로 그 가해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나 역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흥미로운 상황이란 걸 부정하고 싶진 않고 난 이런 일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같이 살아나려면 그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군요. 은영씨의 표정에 경악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무여씨도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의 생사 여부엔 별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와 옆에 원? 사도, 각도의 사도를 의미하는 건가? 사도라 무슨 뜻일까? 이게 정말 사도를 말하는 걸까? 가만히 바닥을 내려다보던 선호씨가 내뱉었다. 사도가 아니라면 뭐지? 아니 그냥 사도라면 힌트가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사도라는 거야? 다른 의미? 이 문자가 사도 이외에 다른 걸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서랍이 잠겼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열려 있었다. 위아래 서랍을 모두 열어보았지만 먼지만 쌓여있을 뿐이었다. 이거 열어! 선우씨는 문에 몸을 부딪히며 격렬하게 몸부리쳤다. 소용없어요. 아까 본 것처럼 이 문은 장치를 이용해서만 열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 좀 봐요. 은영씨가 가리키는 곳에 열쇠 구멍으로 보이는 작은 구멍이 있었다. 아직도 게임을 하는 중이라면 나갈 길이 준비되어 있겠지. 제시가 문을 바라보며 우물하게 미소 지었다. 빈 종이와 쓰레기 더미가 서랍장 안에 차있다. 빠진 서랍이 바닥에 넘어져 있다. 술병 따위가 들어있다. 제시가 서랍을 내려다보고 있자 무여씨가 다가갔다. 관심 있는 거라도 있습니까? 제시가 흠칫하면서 물러섰다. 무여씨가 다시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아까 김주환이 죽었을 때 정형의라 제대로 된 파악이 힘들다고 했었죠? 하지만 방금 죽었을 시체가 너무 차갑다.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지혜씨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말이죠. 아무래도 지혜씨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맛이 간 의사거나 의사가 아니거나. 지혜씨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자리를 떠났다. 퍼스트 플레이어의 안테나를 길게 뽑아 끝부분을 스패너로 잡았다. 스패너를 몇 번 흔들자 안테나는 쉽게 떨어졌다. 안테나 입수. 응? 저쪽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다. 무거운 것을 끊으라 익힌 것으로 보이는데. 캐비넷일까? 아, 혹시 말이야. 선우씨가 갑자기 소리쳤다. 저 바닥에 쓰여진 4도라는 글자, 방위를 표시하는 건 아닐까? 방위? 그래, 그냥 보면 숫자 4라 보이는 거 저거. 사실 동서남북 방위를 표시하는 기호가 아니냔 거지. 그럼 4등에서 각 부분을 표시하는 작은 동그라미는? 그거야말로 이 방에서 힌트가 숨겨진 위치를 표시하는 거지. 그렇다면 표시된 위치는 캐비넷이 있는 쪽인데. 응, 게다가 저쪽 바닥에 끌린 자국을 좀 봐. 아무리 봐도 캐비넷이 끌린 자국이지. 분명히 여기에 뭔가 있다고. 캐비넷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바닥에는 끌린 자국이 있다라. 그렇다면 이 캐비넷을 끌어내 살펴보기로 하죠. 납덩이라도 채운 듯한 엄청난 무게다. 남자분들 좀 도와줘요. 그렇죠. 모두 달려들어 캐비넷을 앞으로 움직였다. 끌어낸 캐비넷과 벽 사이의 틈새를 들여다보았다. 벽과 캐비넷은 좁은 틈새에 열쇠가 떨어져 있었다. 열쇠다! 이걸 좀 더 끌어내야 손이 닿을 수 있겠는데? 모두가 달려들어 캐비넷을 더 끌어내려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마치 납덩이로 만든 것처럼 무거워. 더 끌어낼 수는 없겠어요. 캐비넷을 끌어내지 않고 열쇠만 건져 올릴 방법은 없을까? 만약 긴 장대 같은 게 있다면? 안테나를 길게 빼서 넣으면 열쇠를 건질 수 있겠는데요? 맞아, 그럼 저 아래까지 있겠네요. 길게 뺀 안테나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열쇠를 건져냈다. 열쇠를 건졌습니다. 나갈 수 있겠다. 캐비넷 뒤에서 꺼낸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아 돌렸다. 셔터문 뒤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열쇠를 다시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열렸다. 나갑시다. 시체가 없어.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누워있던 주한씨의 시신이 사라졌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5층 창고. 주한씨의 시체가 사라졌다. 어떻게 된 거지? 별다른 특이점은 찾을 수 없다. 문 위에 작은 장치가 있다. 가까스로 올라가 살펴보았지만 작동되지 않았다. 벽 안은 이제 텅 비어있다. 오래된 나무 판자들이 쓰러져 있다. 병실을 온 다음 다시 밖으로 나갑시다. 5층 복도. 단단히 잠겨있어. 열 방법이 없을까? 아까 열쇠를 사용해 봅시다. 창고 안쪽 방에서 얻은 열쇠를 사용했다. 만났다! 열쇠가 조용히 밀려 들어가고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다시 빠지질 않는다.
구멍 안에서 단단하게 물린 열쇠는 아무리 당겨봐도 빠지지 않았다. 됐어. 일단 문이 열렸잖아. 이제 내려갈 수 있어. 사람들이 낮게 환호했다. 하지만 죽은 두 사람과 아래층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모든 건 이제 시작했을 뿐이야. 진짜 즐거운 건 이제부터라고. 아래층 넓은 홀이 있었다. 넓다. 홀이군. 5개의 부서진 문이 늘어선 옆으로 철문이 있다. 가운데에는 두꺼운 유리로 보이는 뚜껑이 닫힌 큰 장식장이 있다. 완전 박살들이 나 있군. 분위기 참 험악하네. 기분 나빠. 홀은 위층보다 공간이 더 넓어 보인다. 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위층에 좁고 막힌 방들은 회색 공포증이 나와 승아에겐 너무 힘든 시련이었기에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지만 생리적인 부분은 약간 안정되는 기분이 든다. 지혜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렀는데. 아, 네. 약을 먹는 게 있는데 때가 있어서. 지혜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마셨다. 때를 놓치면 안 되지. 괜찮은 거예요? 지혜씨는 손을 작게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까? 모여씨는 지혜씨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홀. 두터운 유리 뚜껑이 덮인 장식장이다. 장식장 앞에는 손 모양이 새겨진 조각이 붙어있다. 안을 살펴보니 쇠기둥 2개가 들어있다. 어디에 쓰는 물건들일까요? 일단 뚜껑을 드러내봐야겠어요. 장식장 위에 유리판을 치우려고 했지만 두꺼운 유리판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여럿이 시도해봤지만 손에 땀까지 배어나와 도저히 들 수가 없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 스패너로 한번 깨봅시다. 스패너로 유리를 몇 차례 찍어보았지만 작은 상처만 날 뿐 깨어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방탄유리인가봐요. 이렇게 찍어서 끝이 없겠는데? 그렇다면 뚜껑 아래쪽에 끼워서 들어올려보는 건 어때요? 승아의 말대로 스패너를 아래쪽에 밀어넣고 들어올려 틈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자, 그럼 들어올릴 테니 그대로 잡고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두꺼운 유리판이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어느 정도 올라가자 사람들이 힘을 모아 유리판을 옆으로 밀어냈다. 틈새 안으로 손을 넣어 장식장 안에 쇠 기둥들을 꺼냈다. 스패너가 지렛대처럼 사용한 스패너가 휘어져 버렸다. 이 정도로 휘어버리다니 약하고 연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일반 방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1회차 때랑 거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방. 침대에 덮인 시트를 걷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먼지 쌓인 낡은 소파다. 시트를 들어올려 세밀하게 조사해보았다. 여기 이런 게 시트 아래서 가늘고 짧은 쇠막대가 나왔다. 쇠막대 입수. 사용, 쇠막대를 사용해봅시다. 홀에서 얻은 쇠기둥 중에 두 번째로 길고 가는 것을 꺼냈다. 기둥을 탁자 위에 작은 구멍에 꽂아보았다.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둥이 안쪽으로 물렸다. 세 번째 방입니다. 그런데 선호씨가 어디 갔죠? 방 안을 둘러보던 승아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방금까지 있었는데. 이런 장소에서 쓰러지다니 좋지 않군. 좋지 않아. 모두 선호씨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다른 방들에도 별다른 거 없어 보이는걸.
문 밖에서 선호 씨의 모습이 나타났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요? 네. 사람들이 한 방씩 몰려다니길래 다른 방부터 찾아보려고. 게다가 부르는 소리는 전혀 안 들리던데. 게다가 부르는 소리는 전혀 안 들리던데요. 방과 방끼리는 벽으로 방음이 되는 모양이네요. 여러 사람들이 불렀는데. 이 친구야, 그런 거에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웬만하면 일행과 떨어지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거 적어놔. 모여씨가 금연껌을 씹으며 말을 던졌다. 밑도 끝도 없이 이거라니 무엇을. 방의 구조. 방과 방 사이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방음이 된 듯하다. 무여씨의 이야기는 이걸 지적한 거겠지? 세 번째 방. 거기 왼쪽 지가 쌓인 나무 상자들을 조사해보았다. 틈스러 보이는 내부는 모두 비어있거나 잡다한 쓰레기로 차있었다. 종이가 아니었네? 흰 컵에 베개가 놓여있다. 전선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뜯어낸 흔적이다. 이건 빈 공간의 안쪽에는 작은 쇠막대가 들어있었다. 짧은 세기둥 뚝. 네 번째 방입니다. 튼튼해 보이는 탁자다. 중앙에 작은 구멍이 나있다. 침대에 덮인 시트를 걷어보았다. 아무것도 없네요. 벽에는 HS. 제 앞에 조그마한 검은색 통이 놓여있다. 통을 열어 안을 살펴보았다. 이건 안에 긴 쇠막대가 들어있다. 쇠기둥 사용. 중간길에 쇠기둥을 꺼냈다. 기둥을 탁자 위에 작은 구멍에 꽂아보았다.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둥이 안쪽으로 물렸다. 다섯 번째 방. 침대에 덮인 시트를 걷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먼지 쌓인 채 널려있다. 짧고 가느다란 쇠기둥을 꺼냈다. 기둥을 탁자 위에 작은 구멍에 꽂아봤다. 첫 번째 방에 가서 1번 방에. 자, 이 기둥들이 손가락을 나타내는 힌트죠. 첫 번째 엄지손가락. 그다음에 두 번째 방은 했고, 세 번째 방. 여기에 가장 긴 손가락을 꽂아주면 됩니다. 흰 쇠기둥을 꺼냈다. 저길 봐요. 열린 장식장 아래 서랍이 튀어나와 있다. 아까는 분명 없었는데. 침대에 쇠기둥을 꽂은 게 이 서랍을 작동시킨 듯하다. 안에 뭐가 들어있나? 서랍 안에 작은 쪽지가 들어있다. 가리키는 곳 하늘에 빛이 있다.
말장난 같은 소리가 쓰여 있다. 여긴 전부 막혔는데 어디를 가리키고 어디 빛이 있다는 걸까? 아까부터 말없는 지혜씨가 눈에 띄었다. 창백한 얼굴로 손을 가늘게 떨며 불안한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다. 2층에 무언가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지혜씨가 아까부터 영 상태가 이상하지 않나? 아, 네. 아까 이야기한 약 때문이겠죠? 에헤이, 이렇게 사람 말을 그대로 믿으면 어쩌나? 류예씨는 고개를 젓다가 팔로 목을 휘어잡았다. 그걸 승아가 눈이 휘둥그레져 바라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 지혜씨도 곧 바닥을 보이게 될 테지. 내가 지금만큼 자네는 날 실망시키지 말게. 류예씨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금연검을 털어넣었다. 두 번째 방, 반짝이는 게 있죠? 벽면 위쪽 균열 안에 군데군데 녹슨 열쇠가 들어있다. 손을 모티브로 만든 5개의 방, 가리키는 곳이란 검지손가락에 해당하는 이 방이었겠지? 하늘에 빛이 있다는 벽 위에서 빛나는 열쇠겠죠? 이걸로 옆방의 문을 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상하다. 아까 방을 조사할 때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다. 범인은 어딘가 우리가 뻔히 보이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설마 무슨 생각을 하나? 아, 그게 분명 아까 방을 돌아다닐 때는 없었던 것이 지금은 있다는 게 이상해서. 맞아, 범인은 귀신이 아닌 바에야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 자네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은지 궁금하군. 범인은 내부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누가 수작을 부리고 있다면 분명히 흔적이 남아야 할 텐데. 믿고 싶진 않지만 범인은 내부에 있을지도 모르겠군. 맞아. 오고 가면서 열쇠 같은 걸 꽂아 놓는 거지. 우리는 여러 방을 돌아다녔어. 그 사이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기회는 많지. 무예씨는 나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 쪽에 걸터 앉았다. 자네나 여자친구나 사람을 잘 믿는 캐릭터인 건 나도 대강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목숨이 걸려있지 않나. 적당히 해두라고. 범인이 우리니? 아직은 심정뿐 정확히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자, 이제 다른 방으로 가봅시다. 녹슨 열쇠를 돌리자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철문이 열렸다. 열쇠를 다시 뽑으려 했지만 끼어진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기도 벽에 SY라고 적혀있네요. 화이트보드에 영문자가 적혀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는데 문이 잠겨있어요. 모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승아가 말했다.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봐야 할까요? 지혜씨가 한쪽에서 창백하게 서있다. 아까부터 계속 안색이 좋지 않은데 잠시 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감씨가 지혜씨의 발에 손을 가져가는 순간 손대지마! 지혜씨가 감민씨의 손을 강하게 내쳤다. 지혜씨 괜찮아요? 지혜씨는 자신이 한 일에 스스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얼굴을 바꾸고 소리를 높였다. 우리 중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함부로 손대지마. 처음에 남자는 그렇다 쳐. 하지만 발씨가 당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었어.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게다가 없다가 생긴 벽의 열쇠라든지 생각할수록 이상해. 2층에 누군가 있었다면 벌써 들켰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2층은 가운데 큰 홀을 중심으로 6개의 방이 연결되어 있다. 지리에 익숙한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다닌다고 해도 모든 방이 홀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들키지 않는 건 힘들어 보인다. 우리 중에 범인이 적어도 공범이 있을지 모른다고. 무여씨와 했던 대화가 떠올랐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지금 당장 발부림이라도 하려는 겁니까? 짱돌 들고 나와서 인민재판 자백쇼라도 할까요? 다들 차분해집시다. 내가 이런 말 할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야? 지혜씨의 상태는 더 좋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붙인 채 크게 휘청거렸다. 다시 작은 병을 꺼내어 입에 댔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듯 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쉬는가 싶더니 쓰러져 버렸다. 지혜씨! 급하게 달려가 지혜씨를 부축했다. 잠깐 쉬어야겠어요. 약대를 놓쳐서 그런 건데 잠시 쉬면 나아질 거예요. 약주 한잔 해야겠네요. 지혜씨를 가장 오른쪽 방에 옮기고 모두 홀로 모였다. 승아라도 남아서 곁을 지키게 하려 했지만 지혜씨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저렇게 혼자 두고 갈 순 없지. 의사라는 게 약대를 놓쳐서 쓰러지다니 쓸모없긴. 은영씨의 낮은 중얼거림에 소름이 끼쳤다. 날카롭고 지쳐있는 지혜씨를 보며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 비슷한 생각을 했으리라. 그 말씀은 나중에 은영씨가 쓸모 없어졌을 때 되돌려 드려도 재미있겠군요. 우리도 지친 게 사실이니 지혜씨가 쉬는 동안 우리도 쉬는 게 어때요? 시간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벌써 밤이긴 할 거야. 계속 헤매려면 잠깐 쉬는 게 좋을지도. 마침 내 다리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알아서 빼주니 고맙군. 침대방으로 들어가려면 어차피 홀을 지나야 하니 홀을 사수한다면 방은 안전하겠지. 좋아. 나머지 사람들은 조를 이뤄서 방 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전 혼자 있도록 하죠. 어째서 여럿이 있는 게 안전할 텐데요. 지혜씨 말을 생각해봤어요. 은영씨는 몸을 웅크린 채 이쪽을 쏘아보았다. 사실 모두 여기 온 건 각자 잘못한 무언가에 협박당해서죠. 깨끗한 사람들도 아닌데 혹시 우리 안에 아기를 품은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자는 동안만은 혼자 있고 싶군요. 불침번을 설 거면 단단히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 죽기 전에 말이죠. 은영씨는 자기 할 말이 끝나자 바로 왼쪽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말씀하신 모양새를 보니 영 오래 사시겠군. 그럼 난 맨 왼쪽 방을 쓰지. 박민씨는 오른쪽 두 번째, 승아는 가운데 방을 쓰고 무여씨는 내 방에 함께 자게 되었다. 불침번은 나, 강민씨, 선호씨의 순서로 한 명이 2시간씩 총 6시간 동안 서기로 했다. 그럼 졸지 말고 꼭 깨워. 누가 온다 싶으면 소리로 알리고. 나무 기둥을 든 나를 홀 중앙에 세우고 선호씨와 강민씨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용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혜연아. 침대의 문이 반쯤 떨어져 방 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응? 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소리를 조금 높여 대답했다. 가운데 방으로 조금 다가가 등을 돌리고 섰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되었을까? 승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괜찮아, 우리는 꼭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거야. 공허한 말이다. 주한씨와 다희씨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승아만은 지켜주고 싶다. 응, 믿을게. 태연씨는 전에도 날 구해줬으니까. 그런데 지혜씨의 말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우리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는 말.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봐. 조금씩 기울이고 있는 생각을 말했다. 우리는 분명 탈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발견되는 증거와 정황은 우리 내부에 적어도 공범 이상이 있다는 의혹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꼭 지켜줄게. 마모르요. 응? 응, 믿을게. 다른 건 몰라도 태연씨만. 고마워.
승아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래, 반드시 승아와 함께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자. 혜연씨. 갑자기 족족방에서 은영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네. 말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찰 수가 없군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 그러도록 하죠. 미안. 다른 사람들이 자는 걸 방해했나봐.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 아, 그래.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홀과 방 사이는 트여있지만 방과 방 사이는 벽으로 바뀌어있으니. 그럼 난 잘게. 불침번 힘내. 승화와의 대화가 끊기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방? 아니면 저쪽 어디선가? 잠시 느슨해졌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손에 든 나무 기둥을 힘주어 고쳐잡고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폈다. 하지만 넓은 홀에 울린 소리는 진원지를 찾기는 어려웠다. 홍로 쪽이었나? 다리를 지켰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다. 게다가 아까의 소리가 홍로 쪽에서 난 것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다시 뒷걸음질 쳐서 홀 쪽으로 돌아갔다. 주위를 집중해서 좌우를 둘러보았다. 혜연씨 괜찮습니까? 갑자기 강미씨가 뒤에서 말을 걸어왔다. 교대 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수고 많았어요. 굳어있던 어깨에 긴장이 풀렸다. 정말 놀랐다. 소리까지 쳤다면 정말 부끄러웠을 것이다. 아까의 소리는 강미씨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군. 별다른 일 없었습니까? 네,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은 선우씨가 모두 깨울 때까지 쉬도록 하죠. 강미씨가 교대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몸을 던졌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을 일으켜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아 머리맡에 두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노리는 다음 상대는 나일지도 모르기에 몸을 웅크리고 생각에 잠겼다. 승아는 자고 있을까? 혜연씨 자고 있습니까? 강민씨가 홀에서 말을 꺼냈다. 강민씨가 홀에서 말을 건넨다. 아니요, 아직.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군요. 지혜씨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강민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글쎄요, 전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보이는 여러 가지가 일단 의심을 갖게 하는군요. 그렇군요. 혜연씨는 사람을 쉽게 믿는 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입니다. 저 역시 기본적으로 지혜씨나 은영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녀들도 믿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혜연씨도 다른 사람을 너무 신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강민씨는 어떤 일로 이곳에 불려왔죠? 나도 모르게 강민씨에게 묻고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치안 때문입니다. 방치? 두 사람의 죽음을 방치하고 살아남은 죄라고 해두죠. 강민씨의 무거운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다. 냉정한 외견 안에서 흐르는 사람의 온기. 이 사람도 나와 승아 못지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강민씨와 얼마간 이야기를 나눴다. 미안합니다. 조용히 하도록 하죠. 잠시 말이 없던 강민씨가 갑자기 서가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같다. 아까 나와 승아의 경우처럼 항의한 모양이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가 보군요. 거기다 교대할 시간까지 된 모양입니다. 이만 주무시죠. 실례했습니다. 강민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옆으로 웅크리고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받았던 불길한 느낌을 믿고 돌아갔다면 이런 상황에 빠지진 않았을 텐데. 초대장을 보내는 이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밝히려 이곳에 들어왔다. 그리고 벌써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다시 기억을 되돌려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화창했던 날의 백화점 붕괴 사고. 어둠 속에서 희게 빛나던 공포감 가득한 눈, 승아의 비명, 아이의 비명. 난 둘 중 하나를 우선 구해야 했다. 난 승아를 선택했다. 잔에서 그녀를 꺼냄과 동시에
반대쪽 벽이 무너지며 아이를 삼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꺼낼 수 없었다. 뒤늦게 구조될 때까지도 살아있던 아이는 소송된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로 끝내 죽고 말았다고 한다. 구조된 후 몰려온 취재진에게 난 할 말이 없었다. 아이의 죽음을 방치한 냉혈란이라는 비난과 살리지 못한 이를 모를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다. 그리고 오직 승아만이 내 곁을 지켜주었다. 우리는 절대 아이를 죽도록 방치하지 않았다고.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뭉개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놓으라고 초대장을 보낸 이에게 말하려 했다. 이런 상황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아이가 웃었다. 아이가 울었다. 승아도 웃고 또 울었다. 건물의 파편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다. 날카로운 조각들이 둘의 몸을 찢었다. 갈기갈기 찢어져 나부끼는 둘을 보며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파편이 쏟아지는 하늘을 올려보고 절규하며 울고 소름 끼치는 소리로 웃었다. 태연아, 괜찮아? 일어날 시간이야. 눈을 뜨니 승아가 서있다. 땀에 젖은 몸을 일으키다 간밤의 꿈이 떠올라 가슴이 서늘해졌다. 별일 없었지? 응. 승아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작게 웃었다. 힘없는 미소가 마음 아프다. 그래,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자는 거야? 누가 보면 죽은 줄 알겠어. 다리는 어때요? 밤새 나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없는 듯하군. 잠 온다. 마지막 불침번은 사람이 못할 짓이야. 선호씨가 졸린 눈으로 투덜거렸다. 그런데 치혜씨는요? 그분이야 어제부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니 아예 가보질 않았죠. 이제 깨우려 갈 참입니다. 그럼 제가 깨우고 오죠. 지혜씨?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누운 지혜씨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눈에 박혔다. 주변에서 진동하는 냄새는 마치 알코올 냄새 같다. 일어나 보세요. 불안감을 억누르며 지혜씨의 어깨를 잡아 서서히 돌렸다. 우와! 하얗게 뒤집힌 눈동자, 가는 목에는 새파란 자국. 지혜씨는 죽어 있었다. 도대체 불침번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비밀 통로라도 있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비밀 통로라도 있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지만 방들은 모두 조사했어요. 비밀 통로 같은 건 없었고요. 아니, 의심 가는 사람은 있죠. 은영씨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어제 잠이 오지 않아 오랫동안 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침번을 서는 사람들이 안쪽 방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죠. 좀처럼 끝나지 않길래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혜연씨와 강미씨에게. 그런데 한 사람만은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런 말이 없더군요. 은영씨는 말을 마치고 선호씨를 쏘아보았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내가 지혜씨를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침엔 홀에서 잠까지 자고 있더군요. 제대로 지키자고 했던 건 당신 아니었던가요? 범인이 아니더라도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불침번을 서지도 않는 주제에 날 비난하다니. 자, 불침번을 서는 동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시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다가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선호씨는 무엇이 떠오르는 듯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아니라 태연씨나 강민씨를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태연씨는 불침번을 서는 동안 승아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똑똑히 들었죠? 지혜씨의 말에 대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그 말 그대로다. 그리고 강민씨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찬가지로 지혜씨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태연씨와 강민씨가 불침번을 서며 이야기할 때 그만 조용히 해달라고 한 건 나였고요.
저도 강민 씨가 홀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불침번은 홀을 지키고 있었다. 불침번을 제대로 선언한 범인은 이곳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다. 그리고 선호 씨를 제외한 불침번들은 방 안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승화와 이야기한 걸 강민 씨가 들었고 나와 강민 씨의 대화를 은영 씨가 들었다. 은영 씨는 나와 강민 씨, 선호 씨가 불침번을 서는 동안 계속 깨어 있었다. 즉 승화와 나, 강민 씨와 나, 은영 씨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 서로가 홀을 지키고 있었다고 증언할 수 있다. 하지만 선호 씨는 아무도 그가 불침번을 서는 동안 뭘 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잤다고 해도 내내 잔 것도 아니고 그게 지혜 씨를 죽였다는 누명의 이유가 된다면 더 기가 막히는군요. 그래서 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당장 날 죽이기라도 할 기세군요. 선호 씨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물론 거기를 해코지한다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걸로 잡아넣기엔 부족하군. 더 이상 희생을 만들 순 없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죠. 행동은 같이 하겠지만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죠. 무예 씨는 뭔가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예 씨가 지혜 씨의 시체를 조사했다. 이 냄새는 알코올 냄새인가? 뭐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 이건 술 냄새야. 양주 냄새라고. 처음에 본 시체를 보고 제대로 진단도 못 내리는 것 하며 약대를 놓쳤네 어쩌네 했겠지만 아마 작은 병에 담긴 것은 술이었겠지. 내가 보기엔 여기 내려왔을 때부터 금단 증세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 의사 때려치운 지도 꽤 되었을 거라고 봐. 손 말랑해진 걸 봐서는. 무예 씨는 중얼거리며 계속 시체를 조사했다. 시체의 품 안에서 을하고 적힌 쪽지가 나왔다.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는 왜 하는 거야? 응? 처음에 없던 작은 신문 조각이 떨어져 있다. 음주 진료 사고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제목 기사 스크랩이다. 내용 부분은 잘린 채 제목 부분만 남아있다. 의료사고? 지혜씨가 온 이유는 이것이라는 범인의 메시지인가? 잠깐 의료사고라고? 나와 승아의 그 사건에 관련된 아이는 후송된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로 있다고 한다. 혹시나 하고 날짜를 찾아봤지만 제목 부분만 남아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제목만 나와있는 걸 열심히 보고 있군. 뭐라도 있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예 씨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 말해.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한다. (4층) 계단. 뭐가 떨어져 있네요. 내려가는 철문 앞에 어제는 보지 못한 게 있다. 이게 뭐지? 무슨 서류 같은데? 서류의 제목 부분에는 소원술이라고 쓰여있다. 뭐 소원술이 이딴 게 왜 여기 있는 거야? 군 생활을 하면서 불만이나 고충을 토로할 때 쓰는 왜 이런 게 여기에. 시큰둥하게 말하던 선우씨가 갑자기 말을 흐렸다. 저건 취침 전 점호를 다시 실시하라. 뒤집어 본 쪽지 뒷면에는 취침 전 점호를 다시 실시하라라고 쓰여있다. 취침 전 점호를 다시 실시하라? 무슨 말일까요? 5번째 침상? 5번째 방이가? 선호씨가 혼자 내뱉었다. 뭘 알고 있나? 어서 말해! 이젠 내 차례인 거야? 내 차례냐고! 선호씨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흥분한 선호씨를 박민씨가 붙잡고 있는 사이에 밖으로 나갔다. 바닥에 흰 천 뭉치가 떨어져 있다. 지혜씨의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도 없었던 게 천 뭉치를 펼쳐보니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있다. 열쇠를 꺼내어 들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아까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말도 안 돼. 선호씨 뭘 알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5번째 침상이란 건 무슨 이야기죠? 내가 중대장을 하다 나온 이유지. 중대에 들어온 신병이 가정사정 때문에 비실비실하는 꼴을 못 보겠더군. 누구나 힘든 거 아니겠어? 자기가 뭐 특별하다고 애들 시켜서 몇 번 군기를 잡았는데 못 참고 자살해버리고 만 거야. 아까 방에서 본 말대로 취침 전 점호를 다시 실시하라고 한 뒤에 기압을 좀 빡세게 줬더니 자기 침대 위에 군화끈으로 목을 매달았지. 그 자식 자리가 5번째 침상이었어. 나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조기 전역당했지. 내가 온 건 그때의 일을 해집고 폭로하겠다는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제 설명이 되었나? 내가 범인이라서 따위의 이유가 아니라고. 말을 마치고 얼굴을 든 선호씨의 표정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비열한 빛을 띄우고 있었다. 자, 여기서 녹화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